여러분과 제가 여태까지 직설법 동사 변화 중에서 우선 현재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자, 현재 동사 변화를 하면서 프랑스어 동사가 1군, 2군, 3군의 형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각 군에 해당하는 동사 변화에 대해서 익혔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분위르 동사에 현재 변화를 하고 여기 전치사 들을 갖고 오고 동사 원형을 연결하면 막 끝난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알레 동사의 현재를 갖고 와서 동사 원형을 연결해서 이제 우리가 막 하려고 하는 행동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직설법 현재만 동사 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복합과거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자, 복합과거라고 하는 형태는 조동사로 에트르 동사나 아부아르 동사를 취하고 과거 분사가 오는 거였었죠. 자, 이때 우리가 먼저 이야기했던 거는 그렇다면 어떤 동사들이 조동사를 에트르로 취하는가? 자, 에트르를 취하는 얘기를 다 한 다음에 이 밖의 것들이 다 아부아를 취한다라고 규정을 했었던 거죠. 자, 먼저 에트르를 조동사로 취하는 것은 대명동사는 다 조동사로 에트르를 취합니다. 자, 그리고 자동사들 중에서 이렇게 27개의 동사가 조동사로 에트르를 취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된 거죠. 자, 모든 자동사가 다 복합과거시 조동사로 에트르를 취하는 건 아니었었죠. 점에 이동을 하는 이런 왕래 발작 동사라든가 아니면 상태의 최고봉에 해당하는 동사들이 이 자동사 중에서 에트르를 조동사로 취하는 것들이었죠. 자, 우리는 복합과거를 할 때 이 27개의 동사들 중에서 너무 빤했던 이 쏙디르의 접두사가 붙은 거나 몽떼의 접두사가 붙은 거. 자, 그리고 대성들의 접두사가 붙은 이 동사 빼고 24개의 동사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 27개의 동사들 중에서 8개의 동사들은 자동사로도 쓰이지만 타동사로도 쓰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도 우리가 체크했었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썩디르, 빠세, 흩두구네, 몽떼, 대성, 드동베, 드메르, 헝트레 동사는 바로 뒤에 직접 목적어가 바로 오면서 이 직접 목적어를 어떻게 했다라는 타동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타동사로 쓰일 때는 이 동사들은 뭐라고요? 조동사를 아부아르로 취한다는 얘기까지 우리 다 확인해 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에트르를 조동사로 취할 때 복합과거에서 우리는 이 에트르를 취할 경우는 과거 분사의 주어 성수 일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아부아르를 취할 때 즉 타동사라는 얘기죠. 자, 여기 직접 목적어가 왔을 때 우리는 조동사로 아부아를 취하지만 이 직접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 보호로 바뀌어서 이렇게 조동사 앞으로 선행할 경우나 관계대명사를 가지고 이 직접 목적어를 앞으로 보낼 경우 우리는 항상 이 직접 목적어 앞으로 간 것에 맞춰서 과거분사의 직접 목적어 성수 일치를 한다는 얘기까지 다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반과거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과 제가 직설법 과거 이야기를 시작할 때 반과거 형태는 어렵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즉 우리가 직설법 현재 변화 1인칭 복수 형태인 누인칭에서 ONS를 뺀 것이 어간이 되고 반과거 어미 is, i때, eons, ez, i, 은때가 붙는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즉 여러분들 반과거는 실제로 형태는 어렵지 않죠. 자, 게다가 여러분이 지금 반과거의 이 형태를 잘 습득하시면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조건법을 이야기할 때
이 조건법의 어미가 바로 이 반과거의 어미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반과거를 할 때 반과거 어미를 확실히 익혀두신다면 우리가 조건법 할 때 굉장히 쉽게 이야기를 펴나갈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반과거는 어렵지 않고 나중에도 좀 더 많은 곳에서 나에게 도움을 주겠구나 라는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자, 우리가 과거 얘기를 할 때 복합과거와 반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보여드렸던 이야기인데, 자, 여기서 하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형태. 복합과거에서는 에트르하고 아부아르의 직설법 현재 동사 변화를 얼마나 잘하는지가 중요했었죠. 왜? 우리가 에트르나 아부아르의 직설법 현재를 하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를 붙였기 때문이죠. 자, 과거 분사는 우리 일군 동사는 의에르에서 에흐를 제거하고 위에다가 악성 떼기만 붙이면 됐었습니다. 자, 우리 이군 동사는 어땠죠, 여러분? 이에르에서 에흐만 제거하면 됐었죠. 자, 3군 동사는 어땠어요, 여러분? 3군 동사는 이렇게 불규칙적인 형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아부아르를 조동사로 취하는 동사 중에 불규칙 형태 25개를 보여드렸고 에트르 동사에서는 이렇게 4개를 보여드렸어요. 총 29개를 보여드리긴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한 15, 16개 정도 20개 미만 정도 외우시면 충분히 패턴이 있기 때문에 과거분사 찾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3군 동사의 과거분사 불규칙형은 자, 여러분들이 그냥 몇 개만 알고 계시면 자, 제가 말씀드린 29개까지 다 알려고 안 하셔도 한 20개 미만 정도 알고 계시면 충분히 과거분사의 불규칙형을 찾아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반과거는 우리가 그때도 한번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부터 여러분과 저는 반과거를 할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반과거는 여러분이 역시 직설법 현재 동사 변화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왜? 누 인칭에서 어간을 갖고 오기 때문에. 자, 근데 이때 어간에서 여러분이 동사 변화 직설법 현재를 잘 알고 있는가 아닌가가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누자봉에서 ONS를 뺀 얘가 어간이 되는 건 어렵지 않죠. 자, 누빠글롱에서도 ONS를 빼고 어간이 됩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그냥 동사 원형에서 어미를 빼면 똑같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자, 이렇게 일군 동사 변칙의 누 인칭에서 ONS를 뺀 것이 동사 원형에서 어미만 뺀 것과 동일하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죠. 자, 누꼬몽 송에서 세세드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ONS를 빼니까 반과거형 어미는 세세드까지 포함한 여기까지가 어간이 된다는 거죠. 자, 누몽종도 ONS를 뺐어요. 자, 그러면 철자 으까지 붙은 게 바로 어간이 된다는 거. 3군 동사 또한 마찬가지죠. 이렇게 누포농 같은 경우도 프렁드르 동사인데 프렁드르 동사의 누 인칭이 누포농이기 때문에 자, ONS를 뺀 이 자리가 바로 어간이 되는 거고 자, 페르 동사 역시 어때요? 누 인칭에서 누후종으로 직설법 현재 동사 변화가 됐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ONS를 뺀다는 건 자, 이렇게 누후하고 S까지 있는 여기가 바로 어간이 된다는 이야기였죠. 직설법 현재 동사 변화를 잘해야만이 우리가 시제를 계속 나갈 때도 근거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직설법 현재가 또 나중에 다른 시제의 어간을 만들 때도 사용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이 우리 직설법 현재 동사 변화는 절대 놓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직설법 현재 동사 변화 1군이든 2군이든 3군이든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누 인칭에서 ONS를 빼니까 1군에서도 ONS 뺄 수 있다는 거죠. 반과거 얘기를 할 때 ONS를 빼고 이게 어간이 돼서 반과거 어미를 붙이는구나.
2군에서도 여기 ONS를 뺀다는 얘기죠. 자, 3군이 아무리 불규칙이어도 여기에 ONS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ONS를 뺀다는 거고, 3군 중에서도 완전히 형태가 다른 아이들도 어떻게 여기 ONS를 뺀다는 이야기였죠. 자, 그런데 우리 프랑스 동사에서 누 인칭에서 ONS가 없는 동사가 하나 있죠. 그죠? 에트르 동사는 우리가 누 인칭이 뭐였죠, 여러분? 누쏨이었어요. 자, 누쏨이기 때문에 이 에트르는 유일하게 반과거형 어간을 찾을 때 누 인칭에서 해결되지 않는 동사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모든 동사, 에트를 뺀 모든 동사들이 ONS를 뺀 이 앞에 것들이 어간이 된다는 거고, 자, 이렇게 뒤에 뭘 붙인다고요? 반과거형 어미 IS, IS, I때, EONS, EZ, I, EN때를 붙인다는 얘기죠. 자, 일단 우리 발음 체크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 철자 무조건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함께 철자 발음 이렇게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뭐가 붙는다고요? IS, IS, I때, EONS, EZ, I, EN때. 자, 정리하자면 반과거는 어떻게? 직설법 현재 1인칭 누 인칭에서 ONS를 뺀 다음에 각 인칭마다 이렇게 반과거형 어미가 붙는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발음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S는 무슨 발음이 될까요? 그죠? 열린 에 발음이 됩니다. 발음해 볼게요. 에. 자, 동일한 철자니까 여기 IS도 에. 자, 여기 I 때도 자, 마지막 자음들 다 발음하지 않으니까 동일하겠죠? 에. 자, 여기는 발음 어떻게 돼요? 그죠? 이옹이 되겠죠? 발음해 보겠습니다. 이옹. 여기는 이애가 되죠. 이애. 자, 여기가 애가 되고 의엔 때는 으 발음이니까 어디랑 동일해요? 여기랑 동일하겠죠? 그래서 발음이 애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철자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떻게 외운다고요? 항상 소리로 IS, IS, I때, EONS, EZ, I, EN때. 자, 처음에는 조금 몇 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 동사마다 동사 변화를 하면서 외우게 될 테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발음은 어떻게? 여기 세 개와 여기가 동일하다는 거죠. 에 발음이 되고, 자, 여기 두 개는 어떻게? 이용, 이해가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즉, 우리가 빠글레라는 동사에 반과거를 하고 싶어요. 자, 말하다를 말했다. 그런데 반과거로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 반과거로 하고 싶다면 누 인칭에서 ONS를 제거한다는 거죠. 즉, 얘가 반과거 어간이 되는 거고 여기 어미가 붙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내가 말했다 하면 반과거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슈 빠글레, 뚜이 빠글레, 일 빠글레, 엘 빠글레, 누 빠글리용, 부 빠글리에, 일 빠글레, 엘 빠글레. 반과거 형태는 정말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설법 현재 누 인칭에서 ONS를 뺀 다음에 반과거 어미가 오는데 이 반과거 중에서 어려운 건 뭐라고요? 유일하게 어간 유추가 어려운 경우 에트르 동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즉 이 에트르 동사는 누 인칭의 직설법 현재 동사 변화가 누쏨이었기 때문에 뺄 수 있는 ONS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간은 어떻게 해요? 자, 악성 떼기에다 떼가 됩니다. 자, 우리 동사 원형에서 여기만 빼고도 얼추 생각하면 비슷하긴 한데 여기가 달라지죠, 여러분. 악성이 여기는 악성 시컴플렉스였고 여기는 악성 떼기죠. 자, 우리가 동사 변화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동사 변화 한번 발음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요거를 갖고 오고 자, 어간으로 갖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과거 어미를 붙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발음은 어때요? 쥐때, 쥐때, 일레때, 엘레때, 누제띠용, 부제띠에, 일제때, 엘제때. 자, 여기서 원형의 악성 시컴플렉스가 그대로 있지 않은 이유 또한 발음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좀 연 발음으로 죄때 하는 것보다는 죄때 이게 좀 더 편했기 때문에 여기 악성이 변했다라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 실제 반과거 중에서 유일하게 유추가 어려웠던 에트르 동사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항상 이 동사 변화가 어려우시면 여러분이 1인칭 반복 많이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일단 이 정도만 끝내면 사실 반과거에서는 어려운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에트르 동사만 어간 유추가 어려웠기 때문에. 자, 그럼 이 나머지들은 다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에트르 동사를 제외한 모든 동사들이 누인칭에서 ONS를 뺀 다음에 반과거 어미를 붙인다라는 이 사실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꼭 외울 동사로 표시를 해놓지는 않았어요. 여기는. 하지만 그래도 발음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자봉에서 ONS 빼고 얘가 어간이 되니까 여기에 어미가 붙었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동사 하나씩 나올 때마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편안하게 얘가 어간이 되니까 j'avais, tu avais, il avait, elle avait, nous avions, vous aviez, ils avaient, elles avaient 됐구나 라는 거 느끼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어때요? 빠글레는 누빠글롱에서 ONS 빼고 얘가 어간이 됐습니다. 자, 어간이 되고 반과거 어미를 붙인 거죠. 자, 누 피니송도 어때요, 여러분? ONS 빼니까. 자, 여기다가 어간 반과거 어미 붙인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우리 동사마다 하나씩 할 테니까 지금 이거 다 외우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자, 3군 불규칙 동사에서도 이렇게 어미들이 다양했을 때 우리가 자다라는 동사 한번 해볼게요. 더그미그. 자, 더그미그도 더그몽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ONS 뺀 다음에 얘가 어간이 되고 여기다 반과거 어미를 붙였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체크 안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일단 에트르 동사는 꼭 외워줘야겠구나 라는 생각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반과거 중에서 어간이 조금 유추가 어려운 경우죠. 이거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멍죄 동사가 누멍종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어간이 되는데 문제가 없죠. 자, 이 상태에서 뭐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반과거 어미가 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생기죠. 누부인칭에서 발음상의 문제로 덧붙여진 철자가 같은 발음상의 이유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덧붙여진 게 빠진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발음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해볼게요. 자, 여기 의가 있기 때문에 주멍죄가 된 거죠. 주멍죄, 뒤멍죄, 일멍죄, 엘멍죄. 자, 근데 여기는 어떨까요, 여러분? 철자 의가 없어도 여기는 어때요? 주 발음이 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불필요한 이 주에서 철자 죄 다음에 있는 의는 없애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굳이 불필요한 철자를 남겨두지 않기 때문에 발음상에 덧붙였던 철자를 우리가 누부인칭에서는 어때요? 자, 의가 없는 상태로 누멍지용, 부멍쥐에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때요? 다시 여기서 만나면 안 되니까 철자 의가 붙어 있는 상태로 반과거 어간이 되는 거니까 일멍쥐, 엘멍쥐가 되는 거죠. 자, 꼬멍새 동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꼬멍송 하면서 원형에는 그냥 철자 쎄였는데 여기가 세드이가 됐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를 어간으로 하고 동사 변화를 하는 거죠. 반과거 동사 변화 주꼬멍새. 자, 우리가 어때요? 철자 앞에서는 철자 쎄가 어때요? 세드이가 있어야만이 쓰소리가 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주꼬멍새, 뒷꼬멍새, 일꼬멍새, 엘꼬멍새. 자, 누에 오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철자 쎄는 은하이 앞에서 쓰소리가 나기 때문에 철자 세세디가 무의미해져 버리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굳이 세세디가 붙은 게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원형의 모습의 철자 쎄가 살아난 거죠. 자, 그래서 누꼬멍시용, 부꼬멍시에.
자, 일에서는 다시 세세데가 붙은 거죠. 일 꼬멍세, 엘 꼬멍세. 자, 그래서 방과거에서 여러분이 에트르 동사 확실히 체크하셨다면 이제 멍죄 동사나 꼬멍세 동사처럼 발음상의 문제로 덧붙여졌던 철자를 발음상의 문제로 이렇게 누부 인칭에서는 뺄 줄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셨으면 사실 여러분이 더 이상 형태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실 것이 없는데 그래도 3군 동사에서 누 인칭에서 동사 원형과는 좀 다른 철자들이 있었던 걸 여러분이 체크하셔야만 되는 것들 제가 여기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들은 꼭 외우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즉 3군 동사 변화도 똑같이 누 인칭에서는 ONS를 빼고 방과거 어미를 붙이는 거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여러분이 직설법 현재 동사 변화에서 동사 원형의 철자랑 달랐던 것들이 있죠. 자, 페르 동사가 어때요, 여러분? 가장 먼저 페르 동사는 누푸종이었습니다. 여기가 으 발음이었었죠. 자, 그러니까 어간이 여기까지 오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방과거형 어미가 붙은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직설법 현재 동사 변화를 정말 잘 하셔야만이 된다라는 얘기를 느끼실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내가 했었다라는 얘기를 방과거로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Je faisais, tu faisais, il faisait, elle faisait, nous faisions, vous faisiez, il faisait, elle faisait. 동사를 하나씩 체크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은 외우시진 않아도 돼요. 하지만 이 동사들은 내가 나올 때마다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줘야겠구나. 왜? 동사 원형의 모습과 다른 형태로 동사 변화가 됐었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프랑드르 동사도 어때요, 여러분? 누푸농이니까 동사 원형에서 이 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미를 뺀 상태에서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푸농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그렇다면 어간이 여기까지 온다는 거고 어미, 방과거 어미가 붙는구나 해서 주포네, 뒤포네, 일포네, 엘포네, 누포니용, 부포니에, 일포네, 엘포네가 된다는 얘기죠. 자, 여섯 번째로 여러분이 외우시면 좋은 동사는 꼬네트르. 꼬네트르는 어때요? 직설법 현재에서 누꼬네송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형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형태죠, 여러분. 여기가 어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주꼬네세, 뒤꼬네세, 일꼬네세, 일꼬네세, 누꼬네시용, 부꼬네시에, 일꼬네세, 일꼬네세.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외우시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동사 하나씩 나올 때마다 그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부아르 동사도 어때요, 여러분? 부아르 동사도 누부아용. 자, 원형의 모습과 다르다는 거 느끼시고 여기 ONS 뺀 상태에서 방과거 어미가 붙는다는 얘기인 거죠. 자, 콰그 동사도 어때요, 여러분? 누콰용이 되니까 ONS 뺀 상태에서 여기서 어떻게 방과거 어미가 붙는다는 얘기죠. 3군 동사의 방과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직설법 현재 동사 변화를 잘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어간을 찾아내실 수 있다라는 얘기. 자, 어간을 찾아내기만 하면 그 다음에 방과거 어미 그대로 붙이시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체크할 거 방과거에서 자, 비인칭으로만 사용되는 동사들이 있죠, 여러분. 자, 그럴 때는 여러분이 왜 비인칭으로 사용된다는 얘기는 우리 팔로아르 동사처럼 일, 포 이렇게 사용됐기 때문에 누에서 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ONS를. 자, 그럴 때는 동사 원형에서 여러분이 여기 어미 부분만 없애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팔로아르 동사는 자, 일포기 때문에 일포만 쓰이는 이 동사에서 우리가 방과거 어간을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자, 그럴 때는 여기를 빼시면 돼요. 그래서 방과거 형태는 자, 여기도 1에 해당하는 동사 변화만 되니까 이때만 붙으면 돼요. 그래서 일팔레. 자, 이렇게 비인칭으로 사용되는 거는 제가 여기 5개를 표현해놨는데 여러분은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뭐 해야만 한다, 일포만 아시면 되고
자, 비가 내리다 플레부아라는 것도 우리 직설법 현재에서는 il pleut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과거 할 때는 여기를 빼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비가 왔었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il pleuvait. 자, 눈이 왔을 때도 어떻게? il neigeait. 자, 우박이 온다. il grêlait. 자, 이거는 이슬비가 내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도 il brûnait. 자, 근데 여기는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쉽게 하실 수 있게 될 테니까 여러분이 외우실 동사로는 제가 falloir 동사 표시해 놨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돼? il fallait. 자, 우리 il faut, il fallait 이거 엄청나게 많이 회화에서 사용될 테니까 여러분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이 동사 변화들은. 정리하자면 반과거, 앵빡페는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끝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스프링, 용수철 모양이 있다면 이 스프링을 약간 늘릴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스프링은 이렇게 쭉 늘어난다는 걸 생각하시면 제가 반과거의 이미지를 왜 스프링으로 잡았는지 생각해 주시면 되죠. 즉,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 이 상태가 반복되거나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쭉 늘어난다는 얘기는 지속된다는 거고. 자, 그래서 어떤 행위나 행동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배경이 된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1군 동사 썸네일도 이렇게 썸네일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었고, 자, 2군 동사도 이렇게 스프링 모양을 놔서 이렇게. 자, 3군 동사에서 에트르나 아부아르도 방과거 시제는 제가 이렇게 다 스프링 모양을 넣었다라는 거. 자, 여기 3군 동사, 여기 분위르도 어때요? 오렌지색인 동사들도 다 어떻게 스프링 모양을 제가 표시해 놨다는 거는 이 동사 변화는 방과거다라는 얘기고, 상태나 반복이나 지속, 즉 배경이 되는 이야기하고 싶을 때 하는 동사 변화가 바로 이런 동사 변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방과거라는 동사 변화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과거의 형태를 만드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았으니까, 자, 그럼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는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죠. 자, 이렇게 복합과거를 쓰거나 방과거를 쓰는데 우리는 어떤 때에 복합과거를 쓰는지, 어떤 때에 반과거를 쓰는지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합과거를 썼다는 얘기는 뭐였죠, 여러분? 끝났다는 거였죠.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인 거였어요. 그죠? 자, 그럴 때는 우리는 복합과거를 썼다는 거. 즉, 여러분이 이 이미지대로 어떤 화살표의 기간이 크기는 차이가 있죠. 기간이 좀 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으나 어떤 행위가 딱딱 끝났다는 거를 우리가 화살표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고, 이 복합과거의 동사의 역할은 뭐라고 여러분? 어떤 행위나 행동, 사건이었죠. 주된 행동을 얘기한 겁니다. 즉 어떤 뭐 배경으로 나열되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뭐뭐 딱딱딱딱 한 어떤 행동을 얘기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방과거는 뭐라고 여러분?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얘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죠. 안 끝난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자, 그리고 이게 계속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거였었죠. 자, 그래서 어떤 상태를 이야기했다라는 거, 상태를 이야기했다는 거는 배경이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과거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은 이 패턴입니다. 즉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동사 변화를 반과거로 동사 변화하면서 쭉 어떤 배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껑이나 록스크처럼 뭐뭐 할 때라는 단어를 쓰거나 혹은 뚜따꾸, 수댕, 브리스크몽처럼 갑자기라는 단어를 쓰면서 뒤에다가 어떤 딱 행동, 주된 행동을 묘사하는 패턴. 가장 많이 쓰이는 예문은 이런 거죠. Je regardais tranquillement la télévision quand le téléphone a sonné. 전화가 왔을 때 나는 조용히 TV를 보고 있었다. 자, 이 껑 자리에 록스크를 쓰셔도 되고 뚜따꾸를 쓰셔도 되고 수댕을 쓰셔도 되고 브리스크멍을 쓰셔도 되죠. 자, 그래서 어떤 뭐뭐 하고 있을 때 뭐뭐 했다라는 행동을 묘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가장 많이 쓰이는 패턴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껑은 뒤에 복과나 방과가 다 올 수 있다라는 얘기. 자, 우리가 또 하나 외워주셔야 될 예문이 이런 거죠. Quand j'étais jeune, 내가 어렸을 때 je jouais au tennis. 나는 테니스를 쳤었어. 껑 다음에는 무조건 복합과거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예문을 암기하시면 해결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과 제가 우리 복합과거 이야기를 할 때 예문 다루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 자, j'ai acheté une pomme. Je l'ai acheté. La pomme que j'ai achetée était délicieuse. 자, 여러분과 저는 이 예문을 통해서 언제는 복합과거를 쓰고 언제는 방과거를 쓰는지를 또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J'ai acheté une pomme. 내가 사과 하나를 샀다. 자, acheté 동사는 14개 자동사, 에트를 취하는 왕래 발착 동사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복합과거로 해서 뭘 쓴 거예요? 조동사 아부아를 취하는 복합과거로 쓰인 거죠. 내가 사과 하나를 샀다. 자, 윈폼이 라로 바뀌면서 조동사 앞으로 가니까 여기 라는 몸축약이 됐지만 자, 우리는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목적어 성수 일치가 된다는 거. 자, 어렵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걸 샀다. 해볼게요. 줄레 아시테. 자, 그런데 예문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라폼 그 쥐아시테. 내가 샀던 사과는 이라고 해서 여기가 다 주어가 된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살펴봤던 뭐였죠, 여러분? 관계대명사가 이 두 번째 패턴이었죠. 뭐뭐뭐뭐 했던 뭐는 이라고 되는 거였죠. 패턴이. 자, 이렇게 긴 주어가 되는 걸 만들 때 이 주어를 꾸며주기 위해서 뒤에 붙어 있는 것들. 자, 그래서 라폼 그 j'ai acheté 된 거고 여기가 était délicieus가 된 거였었죠.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갖고 온 다음에 긴 주어를 만들어 준 거였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라폼 그 j'ai acheté는 하나의 긴 주어가 된 거였었죠. 자, 그러니까 이때는 분명히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acheté 동사의 직접 목적어를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앞으로 갖다 놓은 거죠. 내가 샀던 사과는 했기 때문에 여기 으까지 붙은 거였고 이 사과가 어떻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맛있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상태에 해당하는 방과거가 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 어떤 행동이 되는 것은 뭘 쓴다? 에트르나 아바르를 조동사로 써서 과거 분사를 붙이고 딱딱 끝난 복합과거 이렇게 화살표가 내려오는 모양의 복합과거로 쓰고 내가 산 거죠. 내가 사과를 산 행동을 어떤 딱 하나의 주된 행동으로 표시했다는 거 느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사과가 어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상태로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문을 외워주시면 쓸 수 있는 패턴이 좀 많아지겠죠. 자, 발음해 볼게요. La pomme que j'ai achetée était délicieuse. 자, 이제부터 우리는 방과거 동사 변화를 하면서 언제는 복합과거가 쓰이고 언제는 방과거가 쓰이는 이야기를 정리를 해 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실 거는 자,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껑이 왔을 때 껑 뒤에는 복합과거만 오는 것이 아니라 복합과거, 방과거 다 올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아까 했던 예문 이거를 외워주시면 좋겠죠. 해볼게요. Quand j'étais jeune, je jouais au tennis. Je regardais tranquillement la télévision quand le téléphone a sonné.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이에르가 왔을 때 왠지 어제라고 시간이 한정되는 느낌을 주긴 하잖아요, 우리한테. 자, 그래서 이에르가 나오면 어떤 우리가 만약에 문제를 풀고 다른 문맥이 없이 딱 단문만 하나 딱 나와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이에르는 어떤 시간이, 기간이 지정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말할 때 이해가 했을 때는 그 이해를 안에서도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어 하나를 통해서 이해를 하면 기간이 지정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해르도 방과거를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해가 했는데
어제는 비가 많이 왔었고 나는 영화관에 갔었다 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hier il a plu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상태로 얘기하는 걸로도 쓰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해볼게요. Hier il pleuvait beaucoup et je suis allé au cinéma. 정리하는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한번 프랑스어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어제 뭐 했어? 어제 비가 많이 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결국 영화관에 가기로 결정했어. 근데 사람들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뭐 줄 섰고 영화 보는 데는 성공했지. 영화는 완전 좋았어. 영화 끝나고 배가 조금 고파서 영화관 옆에 카페에 갔어. 핫초코와 사과 타르트 한 조각 먹었지. 맛있었어. 카페에서 나오는데 비가 그쳤어. 그래서 시내를 좀 걷기로 했지. 길거리는 아직도 좀 축축했고 상점등 불빛이 땅바닥에 반사되고 있었어. 완전히 예뻤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언제는 복합과거를 쓰고 언제는 반과거를 쓸까요? 자, 일단 복합과거로 쓰는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너 어제 뭐 했니? 라고 물어볼 때 복합과거 씁니다. 일단 여러분은 조동사 아바르 취하는 복합과거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내가 결정했어. 뭐뭐 하기로 결정했어. 자, 어떤 행위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줄을 섰어. 자, 나 영화 보는데 성공했어. 자, 영화관 옆에 카페에 갔어. 자, 초콜릿을 먹었고 사과 타르트를 먹었어. 자, 그리고 비가 그쳤어. 나는 산책하기로 결정했어. 자, 여기까지를 다 뭐로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행위가 딱 끝난 행위로 쓴다는 거죠. 자, 반과거 살펴볼까요? 반과거는 뭐예요, 여러분? 비가 많이 왔고 나는 뭘 해야 될지 몰랐고 사람들이 많더라. 영화는 재미있었어. 아, 배가 조금 고팠고 너무 맛있었어. 자, 길거리는 아직 젖어 있었고 자, 상점의 불빛이 반사되고 있었어. 너무 예뻤어. 자, 이렇게 반과거로 쓰인다는 거죠. 복합과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Et toi, qu'est-ce que tu as fait hier? 뭐 했는데? Finalement, j'ai décidé d'aller au cinéma. 나는 영화관에 가기로 결정했어. Malgré tout, j'ai fait la queue. 나는 줄을 섰고 et j'ai réussi à voir le film. 나는 영화 보는데 성공했어. J'ai pris un chocolat chaud. 내가 핫초코를 먹고 une part de tarte aux pommes. 자, 사과 타르트 한 조각을 먹었어. 엉속통 뒤카페 커피숍을 나오면서 la pluie a cessé. 비가 멈췄어. J'ai donc décidé. 내가 결정했어. 뭐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De me promener un peu dans le centre-ville. 자, 그리고 조동사를 에트로를 취한 거는 하나밖에 없었죠.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영화관 옆에 커피숍에 갔었어. Alors, je suis allée dans un café à côté du cinéma. 자, 반과거로 쓴 거 발음해 보겠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내려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Hier, il pleuvait beaucoup, alors je ne savais pas trop quoi faire. 자, 영화관에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를 했었죠. Mais il y avait énormément de monde. 영화는 재밌었어. Il était vraiment sympa. 영화를 보고 나서 배가 좀 고팠어. Après le film, j'avais un peu faim. 자, 그 다음에 우리 핫초코하고 사과 타르트 먹은 얘기 있었죠. 아주 맛있었어. C'était délicieux. 자, 비가 멈춘 후에 어땠어요? 길거리가 아직 젖어 있었고 상점 불빛이 땅바닥에 반사되고 있었다는 얘기를 다 뭘로 쓴 거예요, 여러분? 반과거로 쓴 거죠. Les rues étaient encore mouillées et les lumières des magasins se reflétaient sur le sol. 완전 예뻤어. C'était vraiment joli. 결론적으로 어떤 과거의 일을 이야기할 때 언제 복합과거를 쓰느냐, 언제 반과거를 쓰느냐를 말하는 시점에서 고민하는 게 아닌 거죠.
그냥 내가 어떤 이야기를 상태로 얘기한다라면 반과거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주된 액션, 행동으로 이야기하고 싶다면 복합과거를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그냥 예문 몇 가지를 갖고 계시면 항상 대입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건 우리가 동사 하나씩 동사 변화를 반과거로 해가면서 계속 복합과거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저께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쭉 발음해보고 이야기 정리하도록 할게요. Et toi, qu'est-ce que tu as fait hier? Hier, il pleuvait beaucoup, alors je ne savais pas trop quoi faire. Finalement, j'ai décidé d'aller au cinéma. Mais il y avait énormément de monde. Malgré tout, je fais la queue et j'ai réussi à voir le film. Il était vraiment sympa. Après le film, j'avais un peu faim. Alors, je suis allée dans un café à côté du cinéma. J'ai pris un chocolat chaud et une part de tarte aux pommes. C'était délicieux. En sortant du café, la pluie a cessé. J'ai donc décidé de me promener un peu dans le centre-ville. Les rues étaient encore mouillées et les lumières des magasins se reflétaient sur le sol. C'était vraiment joli. 다음 영상에서 에트르 동사를 시작으로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33개의 동사를 반과거 동사 변화로 확인해보고, 자, 퀴즈로 17개의 동사까지 추가해서 총 50개의 동사 변화를 통해서 반과거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과거의 형태는 직설법 동사 변화 중에서 1인칭 복수 누인칭에서 ONS를 뺀 것이 어간이 되고 반과거 어미가 붙는 거였죠. 반과거 어미 철자 체크하고 발음 3번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ES, IES, I때, IONS, IEZ, IEN때, 이용, 이에, 이용, 이에, 이용, 이에,